이빨 다 빠진 호랑이, 아니 알고 보니 호랑이도 아니었고 그냥 하찮은 생물이었다는 게 드디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어쩌다 사람이 이 정도로 바닥이 됐을까요? 윤석열은 본인의 고집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팔로 구성된 세력, 고집으로 만든 말도 안 되는 비리들, 모든 게 파헤쳐지고 모든 게 끝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선에 이어 국감까지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 논란 퍼레이드가 상당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우선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로는 윤석열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윤석열을 대놓고 밀어주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윤석열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과 동아에서 이런 사설과 칼럼이 나왔다는 것부터 윤석열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사설을 통해 보수 쪽 진영을 가장 잘 대변하던 게 조선과 동아입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조선하고 동아가 대통령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변화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보수를 망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하고 본인들도 세력 감소 위험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힘을 비롯한 여당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단순히 구청장 의석 하나를 민주당에 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총선 6개월 전에 총선 미리 보기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힘 지도부는 그 어떠한 힘도 발휘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짓들만 골라 했죠. 이 와중에 윤석열은 어떻게든 책임을 외면하려고 김행도 지명 철회가 아니라 잦은 사퇴 방식으로 일처리를 해버리고 전투기념식에서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공산 전체주의,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이러한 인형 과잉 표현을 급하게 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여당 안 바뀌면 중대 국정개혁이 잘 물 건너가는 게 조선과 동아의 비판입니다. 너무 당연한 평가죠. 윤석열이랑 국힘 지도부가 지금처럼 멍청한 정치를 계속해간다면 국정 운영은커녕 임기를 다 못 채울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본인들만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을 권력화했습니다. 원래 대통령들은 대통령이란 걸 권력화하지 않습니다. 권력화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이 막대한 것이 사실이지만 굳이 이걸 국민들한테 표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권한과 권력을 조용히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했지 굳이 국민들 앞에 나는 막대한 권력이 있으니 무조건 나를 따르고 나를 반대하는 인간들은 한 국가 세력이라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선거에서 질 줄 몰랐을 겁니다. 선거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김태우를 밀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김태우를 밀어주는 과정이 북한보다도 못한 권력 남용이라고 봅니다.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했고 국힘은 김태우에게 공천을 줬습니다. 이미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다시 선거에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진행을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걸 윤석열은 인지도 못한 채 김태우를 밀어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실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이성을 잃었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국정 운영을 맡기면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거죠. 아프면 치료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건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해주는 거죠. 윤석열은 사면권조차 본인의 권한이자 권력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되어 있고 김태우는 문정권을 폭로하다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인데 뭐가 문제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의 사고회로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본인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들 중 최악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성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추진을 한 것이죠. 본인이 이런 판단 능력이 없고 무식하면
적어도 주변에 이런 걸 짚어줄 수 있는 참모를 몇 사람 뒀어야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참모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역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참모조차 없습니다. 주변 누구도 잘못된 걸 지적해주지 않으니 말도 안 되는 판단에 대한 확신도 커졌을 겁니다. 망상이 망상을 낳고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현실 세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윤석열은 본인 판단과 다르게 선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세상 모든 판단은 본인의 판단이 무조건 맞는 것이고 본인 판단은 틀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강서구를 민주당에 선동당한 지역 혹은 민주당의 투표 조작이라고 몰아갈 사람입니다. 민심이 돌아선 것인데 조작과 선동에 의해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미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도 국정 운영 방향은 무엇이고 대통령의 철학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스스로도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딱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건 반문재인 정서에 기반해서 모든 정책을 문재인과 다르게 뒤집는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모든 뒤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규탄하고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야당을 흠집내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보다 못한 정치 상황이고 이걸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처음으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석열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가감이었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이미 보수 쪽 인사들도 윤석열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셔야 하는데 요지 부동입니다. 이미 이 정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나 장관들도 더 이상 윤석열을 마냥 보필하기 힘든가 봅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 보훈부 국감 때 있었던 일인데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개인 자격으로 백서접에 친일 행적을 삭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 보훈부가 지난 2월에 백서접의 친일파 행적 기재와 관련해 무리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일 행적이 대외적으로 공표됐더라도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유족 의사에 반하여 현충원 홈페이지에 친일 행적을 기재하는 것이 유족의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친일 행적 기재가 유족 1100개의 편의 증진이라는 안상자 검색란에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가라는 질의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훈부 입장은 백서접에 친일 반민 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를 홈페이지 내에서 삭제했습니다. 너무 웃긴 거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보훈부 장관이 일개 장관이 친일파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거죠. 말 그대로 일개 장관의 권한 남용인데 이게 윤석열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인 민족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어도 어떻게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것도 독립운동 역사까지 부정하면서 어떻게 본인 만족을 채울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등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 봐도 훤합니다. 내년 총선도 결과는 좋지 못할 겁니다. 이미 17.15%포인트나 차이가 난 것도 예상됐던 결과고 내년 총선 분위기도 비슷할 겁니다. 책임 소재가 본인들에 있는데도 후보를 냈고 그것도 책임의 당사자를 선거에 내보냈습니다. 국민들을 대놓고 바보 취급하고 지역 주민들을 미개인 취급하는 버릇이 여전한데 이런 막 나가는 인물들을 누가 뽑아주겠냐 이겁니다. 그동안 폭주해왔던 결과를 이제야 보는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부터 아주 불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